훅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의 진실을 훅 파고드는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문제를 좀 훅 파고들어 볼까요? 오늘 또 음향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회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이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수많은 낙하산들이 내려왔지만 이번에 거래소의 정찬우 이사장 낙하산만큼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활용정정을 찍는 게 아닌가. 도대체 최소한의 전문성조차도 갖춰지지 않는 이 보훈 인사들, 증거거래소에 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연설문을 만들었던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누구 목소리인가요? 이윤경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인데요. 예. 오늘 한국거래소가 주총에서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오늘이요? 네. 이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훅뉴스 낙하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죠. 예. 이번 국감 때에도 낙하산 문제가 여지없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7개 금융기관 임원 255명 가운데 4명 중에 1명 걸로 낙하산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국감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낙하산인데, 그렇죠. 이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 같은 낙하산도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부분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낙하산에 미칠 영향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영란법하고 낙하산 간에 무슨 관계가 이제 선뜻 들어서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네. 우선 낙하산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낙하산은 보통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금융기관 아니면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일부 민간기업 등에 내려오죠. 형식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 내용상으로는 청와대가 낙하산을 내리꽂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다. 일반 회사처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공고를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임원 모집 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자들이 지원을 하고 그들 가운데 이 기관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곳에서 예. 3배에서 5배수로 압축을 합니다. 벌써 이 과정에서 누가 낙하산이다 이런 소문이 돌거든요. 그 후보들 중에 누가 낙하산이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 이 소문이 도는 사람이 거의 그대로 임명이 된다는 겁니다. 한 공기업의 경우요. 회사가 문을 연 지 단 한 차례도 사장 자리에 낙하산이 안 올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문 연 이후로 계속 낙하산? 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내부 승진은 없었고요. 네. 관료 아니면 정치인이셨어요.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 공사가 문을 저희가 30년이요. 공기업 문 연 지 30년 동안 낙하산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야, 그러면은 이게 내부에 그 임원 추천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쑥떡쑥떡 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물론 외부 감시도 있습니다. 그 공운위라고요. 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있긴 있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내부 임원추천위원회가 압축된 후보자들을 다시 한번 심사합니다. 일종의 2차 면접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운위. 네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뭡니까? 노무현 정부 때요. 공공기관의 인사라든가 경영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위원회입니다. 예.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낙하산 막아보자 하고 만든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외부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 중요한 공운위원회의 공운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학계라든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촉이 됩니다. 예. 임기는 3년이고요. 이들 현직 공운위원 가운데 한 명과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쪽에서 올릴 때는 뭐 어떻게 해서 해서 올리는지 모르지만은 예. 저희들이 이건 뭐 이 사람이 위에서 해주랬다 그런 건 사실 모르고 해요. 할 때는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정해줬고 5사람이 올라왔는데 뭐 이 사람 한 사람 해줘라 그러면 심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공정한. 그러니까 다 정해져서 5명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 하라고 하면 심사를 할 수가 없죠. 현직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낙하산이 내려오는 과정하고 김영란법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거기를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우선 김영란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 이 법의 원래 이름은 청탁금지법이죠. 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 법의 5조를 보면요.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부정청탁이다 이런 거죠. 그중에 세 번째 항은요.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라고 법화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못하게 한 겁니다. 낙하산이 바로 그 조항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낙하산은 그 인사청탁 없이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공기업이 있다고 쳐보죠. 이 사장이 임기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위에서 갑자기 물러나라 했다고 하면 청와대가 특정인을 후임자의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인은 이미 청와대에 힘을 썼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닿는 제3자에게 자기를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했겠죠. 그 부탁이 바로 청탁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러군요. 자신이 힘을 썼건 아니면 제3자에게 부탁을 했건 그건 모두 인사청탁이죠. 이 경우 청탁한 사람도 청탁받는 사람도 김영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인사를 청탁할 분위기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전에는 인사청탁을 좀 드러나더라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비난만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밝혀졌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낙하산 인사를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군요. 그렇게 기대를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요. 과거 김영란법 통과를 몇 차례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세월호 대국민 담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김영란법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 나온 어떤 청와대 입장은 없었습니까? 시행 첫날이에요. 그 정영국 대변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낙하산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대로만 된다면. 네. 근데 진짜로 여태까지 그 고질적인 병폐였던 낙하산이 이 법 하나 시행된다고 바뀔까? 저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서 낙하산 인사를 더욱더 은밀하게 진행시킬 거다. 이런 관측인데요. 그리고 증거 안 남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임명을 요구한 이 분야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동안에는 보면 내가 뭐 저쪽하고 손이 닿아서 이미 손 다 써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일종의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말하는 순간 이제 본인이 부정청탁했다라는 것이 덕이라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도 안 하고 아주 은밀하게 서로 뭐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뭐 더 이제 그 손이 닿는 내밀한 어떤 손이 닿는 사람들만 오히려 기회를 제한적으로 향유하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선이 닿는 사람들만 더 기회를 향유할 거다. 내부 거래가 더 공고화될 거다.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부 고발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네요. 그렇죠. 현재 이런 휘슬블로어라고 하는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한 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보호자법이라고요. 예. 하지만 그 내부 공익신고자의 60%가 직장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이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이 내부 고발 문화도 함께 안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낙하산이 내려오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단계 면접을 거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사실은 내부에 양심선언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참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저도 그 문제점을 가지고 취재를 해봤는데 이 보안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또 나중에라도 또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 공문위에 추천이 될 때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거의 한 통속이나 마찬가지인 그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거기서 다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미 그 정보를 알 정도인 사람들은 한 통속일 가능성이 크다. 침묵의 카르텔처럼.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자기도 어떤 이 정부 안에서 어떤 나도 자리를 기회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요. 참 이거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 낙하산 폐해는 우리가 극히 잘 알고 있죠. 예. 가령 그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감사로 연설문이나 쓰던 비전문가가 임명이 된다면 그 금융기관 제대로 감시가 될까요? 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맥으로 사장 자리를 꿰찼다가 결국에 회사도 말아먹고 예.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해악을 끼쳤죠. 우리가 선명하게 봤죠. 예,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이분도 이 부도덕함 또 윤리의식 부재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안겼고요. 네. 낙하산은 사회를 이렇게 좀먹는데 내부자들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역사적인 죄악일 겁니다. 그리고요. 청와대부터 설선수범해서 김영란법을 잘 지킨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낙하산은 안 나오겠죠. 사실은 이 시간에 낙하산 문제를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근데 별로 개선되는 게 없어서 이 낙하산 문제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좀 힘이 빠지는, 예, 입만 아팠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 표현대로 공정 경쟁이 되는 시대, 더 이상 빽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이렇게 변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